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이죠.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이 이민 정책, 지금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 그리고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은 무엇이냐? 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은요, 이민 청원자들, 즉 이민 오려는 사람들을 점수제로, 그러니까 점수를 부여해서 한마디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인 게 캐나다하고 호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릿 베이스는요, 우선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먼저 영어를 잘하고 또 학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 이민 와서 바로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이 돼서 일자리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한마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즉 경제력이 있는 그런 이민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이민 정책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이민이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 한인들의 이민은 기본적으로 이 가족 이민에 기반을 두고 있죠. 1960년대 미국의 이민 개혁이 한 차례 시행됐던 1968년 이후부터 그리고 1980년대까지 한인들의 이민이 붐을 이뤘는데요. 이때 한인들의 이민은 대부분이 다 가족 이민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간호사라든지 어떤 이런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미국에 온, 그리고 또 유학생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비 유학생이었겠죠. 그런 유학생들,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이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한창 70년대와 80년대로 이어지면서 한인들의 이민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인들의 이민이 다소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가족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릿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취업 이민과 유사한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으로 지금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무엇보다 이 영주권 발급 기준이 상당히 특히 가족 이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미국은 현재 2011년 이후부터 매년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0%가 가족 이민 베이스입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이민을 온 그러한 현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합법 체류자의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즉 100만 명 중에 70만 명은 그런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15%가 취업 이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 즉 난민이나 망명 등을 통한 이민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릿 베이스를 쓰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보면은요, 물론 호주는 미국보다 이민의 규모가 현저하게 작습니다. 규모 자체가 작죠. 지금 2016년 작년 한 해에 호주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한 23만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취업자였습니다. 즉 기술이나 학력이 높고, 즉
이민 와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민 신청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가족 이민 베이스였고요. 나머지 9% 정도가 이런 난민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민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메릿 베이스 이 시스템으로 이민을 하다 보니, 즉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즉 그 얘기는 그 나라에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유리한 점이 많겠죠. 실제로 호주 이민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구 증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인구 증가뿐 아니라 인구 증가에 따른 이 많은 인구들이 이 근로 참여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즉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어떠한 이런 이 생산성도 높아지고, 어떠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릿 베이스 이민 정책으로 미국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한 배경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민자들 때문에 정부의 이런 지원, 한마디로 빈민층이나 이런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돕는 예산이 이민자들을 돕는데 소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이민 시스템을 바꿔서 스스로 경제생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들만 받자라는 게 취지죠. 물론 다양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메릿 베이스의 이민 정책이 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지금 이 의회에서도요, 지난 2003년에 한번 연방 상원에 상정이 됐던 이민개혁 법안에도 사실 이 메릿 베이스 이 시스템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즉 의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민 개혁을 하는 이 방향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취업 이민에 좀 무게를 두는 식으로 이민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날 연설 전에 백악관 출입 TV 앵커들하고 한 오찬에서 또 불체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이 미묘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공식 연설 내용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이민자들, 특히 불체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그날 오찬에서 한 발언을 요약해 보면은요, 지금 현재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이민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연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발언이, 또 이 의지가 과연 대통령의 정말 신뢰 있는 의지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에서 이민 개혁, 이민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